예, 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27일 일요일 오후 10시 세미나 시간이죠. 어, 오늘부터는 동영상을 3개로 나눌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코스피를 보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가상화폐를 보고요. 나머지 세 번째 거는 이제 그때그때 맞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해서 어, 한 30분 정도씩 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서 11시 반 안으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먼저 볼게요. 지금 뭐 월봉 저항을 들고 올라가고 있죠. 특이한 점은 이제 월봉상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렸다는 거고, 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누르고 있긴 한데, 이건 일봉만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놀랍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계속 사겠다는데 막을 방법은 없고요. 자, 잠깐만요. 1.55%거든요. 1.55%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봐야겠죠. 예. 1.55가 아니라 0.55%. 0.55% 상승했으니까요. 계산기로 2177 곱하기 1.0055 누르면 2188이요. 그러면 시가가 2188로 보고 따져보면 되죠. 자, 2188, 2188. 예,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188 찍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볼게요. 속성에 가서 2220까지 한번 해보면 예, 일봉은 저항이 없어요. 일봉은 저항이 없고 주봉도 한 2250까지 늘려서 보면 예, 주봉도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가진 건 월봉 뿐이고요. 주봉이나 일봉은 위가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달로 가보면 매수의 위치는 오히려 2100, 2030일까지 낮아져 있고요. 예. 저항은 한 2200까지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제 T 저항은 다 파괴되는 거죠. 단번에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누르는 힘도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도 지금 계속 반대로 낮아지고 있어요. 원래 한 205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보다 내려오면 지지는 반대로 올라가고요. 예, 지금 상태보다 더 올라가면 반대로 지지가 내려가요. 이거는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 PO 저항의 위치도 올라가지만 반대로 PO 지지의 위치도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다음 달에 매수 메리트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정도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뭐 한 8천억? 8천억을 샀나요?
외국인이 주식을 8천억을 샀어요. 8천억이. 이렇게 사면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주식을 8천억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하루에 8천억을 사는 모습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면 떨어뜨리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금요일 하루 삼성전자가 3,800억 단일 종목으로 매수가 3,800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200억 중에 3,800억이 한 종목이에요. 보통 외국인이 하루에 1,000억이나 2,000억 사기도 힘든데 한 종목에 8,000억을 산 거죠. 아니 3,800억이요. 3,914억을 샀어요. 삼성전자만 3,914억을 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1,756억을 샀어요. 잠깐만요. 계산기가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계산기가 있는데 뜨네요. 자, 3,914억 14억 더하기 그 다음에 1756억 더하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가 있잖아요. 검색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 우 그리고 이 종목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91억을 샀네요. 삼성전자 우는 191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1억을 더하면 5,860억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214억을 빼면 2,300억만 다른 종목을 산 거고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 실질적으로 두 종목이죠. 두 종목에 쏠린 돈이 5,800억이 돼요.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 2,353억이라는 돈도 대부분 코덱스를 샀던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것도 검색을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금액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100만 1000만억 9억? 6억을 산 거예요? 코덱스 200 코덱스 200 잠깐만요. 여기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225억 아니네요. 누가 코덱스를 샀다고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종목에 대한 매수는 대부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급등하고 있어요. 이 상태면 주봉과 일봉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아직은 없어 보이고 이렇게 4일을 더 버티면 그러니까 월, 화, 수, 목요일이 말일이잖아요. 4일까지 더 버티면 이제 월봉은 추세 전환은 했다고 봐야죠. 지금 상황이 2018년도 9월이랑 거의 같은 상황인 거예요. 디오 저항을 양봉으로 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기회는 이제 PO 지지거든요. 지금은 2031 정도에 있어요. 2031. 여기까지 안 올 가능성도 있겠죠. 아마도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정도까지 안 올라왔으면 시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가보다도 지지가 낮아진 상태라 애매해졌어요.
오늘 할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예, 조금 특이해요. 자, 지금 보여드릴 건요, 그 뭐지? 음, 쌍 쌍바닥과 예, 외바닥에 대한 얘기거든요. 쌍바닥과 외바닥. 자, 쌍바닥이 뭐죠? 쌍바닥. 그러니까 정의를 하고 가자고요. 정확하게 쌍바닥이라는 게 뭘까?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쌍바닥이란 개념은 뭘까요? 바닥이 두 개. 근데 바닥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바닥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바닥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쌍바닥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자고요. 예. 쌍바닥의 정의는 저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걸로, 저점이 낮아지면 쌍바닥이라고 부르지 않고 좌측 바닥은 무시하고 우측 바닥만 인정해서 외바닥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자라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지금 상태는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A, B. 그러면 B에서 이렇게 갈 거냐, C. 이렇게 갈 거냐, D. 그죠? 다시 D에서 이렇게 갈 거냐, E. 이렇게 갈 거냐, F. 이렇게 있겠죠? 이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지금 B까지 온 거예요. 이게 현재야. 예. 이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는 거죠. 예, B라는 지점에서. 자, C로 갈 확률, D로 갈 확률,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갈 확률, 그 다음에 F로 갈 확률이에요. 자, 요거 50%고요. 이거 50%예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50%고 요것도 50%예요. 끊길 게 없을 텐데요. 끊겨요?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요, 저 장비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확률로 따져보면 우리가 찾는 거는 요게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여긴 4분의 1이에요. 예? 4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예,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건 25%의 확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25%의 확률을 찾는다. 그럼 이제 B에서 C로 갈 거냐 D로 갈 거냐잖아요. 그쵸?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B에서 C로 갈지 D로 갈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요 분기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 그 코스피와 관련된 거는 이게 키라고 봐요. 예. 이 분기를 구분하는 방법. 아이디어 있으신 분. 이게 B에서 C로 가는 걸 외바닥이라고 부르고, 예, B에서 D로 가는 건 쌍바닥이라고 불러요. 그럼 외바닥으로 가는 형태인지 쌍바닥으로 가는 형태인지를 구분할 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래일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오케이. 예, 제이님이 하나 맞췄어요. 자, 쌍바닥의 조건과 외바닥의 조건 중에 쌍바닥은 저항이 있어야 돼. 특히 T. 예, T. 예, 맞아요. 그럼 외바닥은, 외바닥은요. 외바닥은 저항이 없거나 피저항이 있어야 되죠. 예, 두 번째. 이제 저항 얘기는 했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레드자네님 아닐걸요? 저 제인은 제인도님일 거예요. 자, 저항이 없거나 아니면 피저항이 있어야 돼요. T는 좀 강해서 좀 불안해요. 예. 자, 지지? 어디요? 쌍바닥이요? 외바닥이요? 예, 어디에? 어느 조건에? 어느 조건의 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건? 지금 제이님은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거의 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요. 자, 보세요. D까지 가는 건 D. 예. 자, B에서 C로 가건, B에서 D로 가건, 뭔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세요. 자,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예요. 예, 미분. 주봉, 월봉. 주봉이 지지가 강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봉이 지지가 강해. 지지가. 큰일이네요. 이게 가상화폐 전문가의 흉내를 내다 보니까 자꾸 오자가 납니다. 지지가 강해요. 이게 별표예요? 이게 별표라고요? 이게 핵심이야. 주봉의 지지가 강해. 그죠? 근데 월봉의 저항도 강해. 오케이? 월봉의 월봉의 저항이 강한데 주봉의 지지도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차트가 그려져요? 이거 누가 러시아어를 하시네요. 저분 능력자신가 봐. 그죠? 러시아어로 막
이 조건에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움직여요? 월봉의 저항이 강한데 주봉의 지지도 강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봉의 저항이 주봉의 지지를 누르겠죠. 이 케이스면 예, 월봉의 저항이 주봉 지지를 눌러요. 이렇게 누른다고요. 아니, 일단 월봉이 주봉 지지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요. 가능성으로 보자고. 근데 저항이 약해. 지지가 강한데. 그럼 어떻게 갈까요? 이 상태는. 예? 이 상태는. 두 번째 상태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는 월봉 저항이 강해서 주봉 지지가 밀리는데 그래서 하락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두 번째는 월봉의 저항이 약하고 주봉의 지지가 강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주봉이 월봉을 들어버려요. 월봉을 뚫어. 그죠? 이건 반대로 주봉 지지가 월봉 저항을 들죠. 그러니까 얘를 외바닥이라 부르고 얘를 쌍바닥이라고 부릅니다. 구분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자, 월봉에 저항이 있어? 근데 주봉에 지지가 있어? 그러면 쌍바닥 자라만 만들어지겠다. 그죠? 월봉의 저항이 약해? 주봉의 지지가 강해? 들고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바닥 구조는 아래 거, 쌍바닥 구조는 위에 거예요. 이해되셨죠? 월봉에서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약하면 그냥 들고 올라간다고요. 들고 올라가요. 그건 주봉의 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 계획을 짜실 때 기간을 좁히셔야 돼요. 기간을 좁히셔야 된다고요. 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서 움직이셔야 돼요. 주봉 지지를 닦고 갈 거면. 대신 월봉 저항을 들고 가는 거니까 그 수익 폭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종목은 한 달 내내 저항을 들다가 마지막 날인가 하한가 쳤죠.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지금 그 종목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날 하한가를 딱 쳐서 월봉 지지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차의 문제긴 한데 이게 쌍바닥과 외바닥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의 코스피를 보면 주봉 지지 겁나 좋아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주봉 지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잖아요. 앞으로 3주 정도. 어쨌든 3주 정도는 주봉의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 차트를. 돈을 쏟아부어서 주봉의 지지는 3주 정도의 상승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주봉은 지지가 강한 형태가 되고요. 월봉은 다음 달이 되면 저항이 P5 저항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는 외바닥 상승도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외바닥 상승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외바닥 상승이 실패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2030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차트상. 여기까지 접수되셨죠? 예.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하락한다 라고 보긴 어려워요. 예. 이렇게 그려지면 무조건 하락해서 쌍바닥 위치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이제 경우의 수를 양쪽으로 열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매트릭스를 보고 짠, 예. 계속 이를 채워가잖아요. 예, 주가는 오르면서 계속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날을 한번 대충 계산해 볼게요. 오늘이 27일이고요. 예, 여기가 28일 캡처 떠서 할까요? 날짜를 다 체크를 해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별로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이건 뭐 무조건 돈으로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란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자, 요게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9일, 요게 30일, 요게 31일이죠. 그 다음에 요게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일, 여기가 8일, 여기가 11일, 여기가 12일, 여기가 13일, 여기가 14일이에요. 여기가 만기일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14일이 만기일. 검색해 볼게요. 옵션 만기일이 며칠인가? 예, 2월 14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날은 만기일이 지나야 돼요. 지금 상태라면 만기일이 지나야 예, 매수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고가 투자 심도, 저가 투자 심도는 계속 상승이에요. 예, 여기 하락했지만 사실 고가는 하락한 적이 없잖아요. 고투는. 예, 그래서 내일 가면 이제 고가는 90이 되고 저가는 80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될 텐데 아마 꺾이기 시작해도 가격적으로 하락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주봉 지지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일단 시간을 이용한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상태라면 내려간다면 1일 이후에 내려갈 거고요. 일단 월봉의 아래가 다 열릴 테니까 그러면 만기일 지나고 나서 현재 상태면 만기일이 지나야 돼요. 만기일이 지나야 우리가 매수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캘린더로 넘어가서 2월 14일 이후니까 만약에 바닥이 14일에 오든 15일에 오든 오면 올라갈 수 있는 날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9거래일 정도 되니까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한 26, 7 종목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이번 달 끝나고 나면 그거만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연휴 때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명절 지내시면서 시간이 한가하실 때 하나씩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전략은 12월 14일 이후에 접근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각각의 종목들이 갖고 있는 지지의 위치가 있잖아요. 지수가 쌍바닥을 치지 않는다고 해도 종목별로는 쌍바닥을 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종목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피하면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을 선택할 때는 거래량이 하루 10만 주 이상 되는 종목으로 재필터링을 해서 한번 골라볼게요. 한 10종목 안으로 골라보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관찰하면서도 서로 용이하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구조에서는 뭐 월요일까지만 올라가 준다면 베스트겠죠. 그러면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적정한 시점에 올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고 그럼 2월 달에 남아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고점을 찍어주고 조정을 시작하면 대략 매수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대로 어차피 이번 달은 매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월봉상 바닥에서 양봉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 조건에는 부합해요. 매수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어찌됐든 예상된 전략대로 종목을 필터링하고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관련된 시황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